안녕하세요.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 라디오 글로벌 코리안 아나운서 이상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제 다큐 엣지 국제영화제에 한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작품이 초청돼 공식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준섭 감독이 만든 루시어라는 작품인데요. 루시어는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를 직접 손으로 만드는 장인을 가리키는 음악 용어이자 이번 다큐멘터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한인 현악기 장인의 일상을 18분이라는 영상 안에 담아낸 이준섭 감독은 이 밖에도 한인 1세대, 2세대의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포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카메라로, 마이크로 옮겨 담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뉴질랜드 한인사회 소식을 알리고 인물을 조명해 오고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이준섭 씨를 오늘의 글로벌 코리안으로 만나봅니다. 뉴질랜드 한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한인사회 이야기를 전하는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죠. 이준섭 감독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큐 엣지 국제영화제 어떤 작품들을 주로 소개하는 영화제입니까? 주로 다큐멘터리, 뉴질랜드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해외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제인 거죠. 그렇군요. 예. 제가 앞서서 루시어, 이 현악기를 만드는 장인이라고 소개를 짤막하게 해드렸는데 이 다큐의 제목이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뉴질랜드에서 루시아는 2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유일한 한인 루시아인 하찬호 씨가 스승에게서 받은 100년이 넘은 오래된 바이올린을 수리하는 과정을 하나씩 이제 보여주는데요. 예. 그러면서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이제 겪은 경험, 또 자신만의 성찰을 들려주는 그런 한국말로 된 영상입니다. 예, 말씀만 물론 들어도 자막도 있고요. 네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좀 정적이고 아주 담담하게 영화를 풀어내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다큐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좀 일반적으로 좀 바이올린이 나오니까 담담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실제는 이제 꽤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요. 이제 작은 망치를 사용해서 바이올린을 분해하고 또 사포를 이용해서 부식된 부분을 긁어내기도 하고요. 또 게다가 긴 인생 얘기를 짧은 시간에 이제 들려주다 보니까 듣는 귀도 상당히 바쁜데요. 동포분들은 한국어로 이제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현지인들은 자막을 읽느라 고생을 좀 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막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영어 자막에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였거든요. 하찬호 씨의 말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관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 다행히 이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는 한류 팬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류 확산의 이제 덕을 제가 이제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다큐를 이제 만들게 된 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영화제를 출품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기획을 했어요. 예. 그동안에 이제 제 작업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포들의 이야기를 이제 뉴질랜드 주류 사회에 들려주고 이제 싶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동포들의 이야기를,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만 이제 주로 전달을 했었는데, 좀 약간 반쪽 작업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이제 현재 상영함으로써 부족한 나머지 한 부분을 좀 채운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다른 영화제에도 출품을 하시고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네. 이 영화제보다 규모는 작지만 오클랜드 국제영화제랑 또 시드니 단편 영화제에서도 관객들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야, 굉장히 지금 마음이 떨리시겠어요. 제 영화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 줄까,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 줄까 기대가 좀 되고 예. 좀 걱정도 되고. 네, 네. 예. 기회가 되면은 글쎄요. 고국에서도 상영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시드니 단편 영화제가 내년 1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화제 출품 예, 예. 상영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영화제 외에는 공개를 할 네.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그렇군요.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기회가 되면 졸작이지만 한국에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뉴질랜드에서 반응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시원치 않으면 한국에 상영 안 하실 계획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농담이고요. 아니, 궁금하니까 여쭤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아무튼.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화제를 한번 모으신 적이 있으세요. 2015년에 외교부가 주최했던 재외동포 UCC 공모전에서 뉴질랜드의 첫 한국인 이야기, 이 작품으로 우수상을 받으셨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의 첫 이민자들, 이런 또 다큐멘터리 2016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첫 이민자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다큐는? 네, 뉴질랜드 이민 1세대 10명을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그 뉴질랜드 한인사 자료라는 개념으로 만든 30분짜리 영상인데, 내용을 요약해서 13분짜리로 이제 상영용으로 만들었고요. 그 몇 해 전에 뉴질랜드 영화 감독인 그 데이비드 블라이스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예. 자신의 할아버지를 인터뷰한 영상을 그 사람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들은 멀리 있지 않고 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착안을 했는데요. 뉴질랜드 한인사가 이제 비록 짧지만 예. 1세대들이 이제 살아있을 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야, 인터뷰에 응하셨던 어르신들께서 꽤 많이 고마워하셨겠어요. 이 뉴질랜드 첫 이민자들은 이제 오클랜드시 행사에서도 상영을 했고, 네.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들을 위한 한국 영화의 밤, 또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도 이제 상영을 했는데요. 뉴질랜드라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제 스토리라서 그런지 예. 교민들과 현지인들이 크게 공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교민들의 경우에는 한국과 이제 뉴질랜드가 제도나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민을 왔을 때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러웠던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며칠 전 작고하신 그 홍성옥 박사의 이제 일화인데요. 이제 가족들이 거리를 이제 지나가면 이제 동네 아이들이 이제 헬로우 칭총 차이나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중국 사람이라고 이제 알았던 거죠. 예, 예.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일본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 한국 사람은 전혀 몰랐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예, 예. 현지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영화 상영했을 때 보면 이제 40년 전 그때를 떠올리면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뉴질랜드에 정착했고 살았는지를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그렇군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재외동포 분들 얘기를 다루는 뭐 다큐라던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재외동포에도 어떻게 보면 소위 주류가 있잖아요. 뭐 미국 아니면 뭐 호주, 유럽 사실 이런데 얘기들을 다루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한인 사회는 어떨까? 근데 사실 그 정체성을 조금 밝혀 주시는데 꽤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면서.
글쎄요. 예. 한국에서 관심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계속 앞으로도 살아갈 거고 또 차세대들도 계속 그렇게 삶이 이어질 테고요. 네, 그래서 네. 누군가는 꼭 그 한국에 전하는 소식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또 계승하고 발전시킬 예.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작업들을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국에 또 뉴질랜드 소식을 전하는 통신원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보니까 그 한국에서 일간지 기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민을 가셨군요. 언제 무슨 계기로 가게 되신 거예요? 2006년 7월 17일 개헌절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 남자들이 이제 군번을 잘 잊지 않듯이 한국을 떠난 날을 이제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예. 10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외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제 숨도 돌리고 그러려고 이제 신문사 선배가 정착한 뉴질랜드에 왔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12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선배 따라 뉴질랜드 가셨군요. 네, 맞습니다. 글쎄요, 한국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사시다가 가셔가지고 막상 뭐 시간이 참 많이 주어지고 이러셨을 때 좀 당황하셨겠어요. 그 재미없는 천국이라는 말이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뉴질랜드 생활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싶은데요. 예. 좋은 점도 좀 있습니다. 나쁜 점도 있지만요. 예. 우선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훨씬 적은 점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황사도 없고요. 그래서 이민자로서 그 언어나 문화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많지만 여기 뉴질랜드인들이 오랜 세월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꽤 안정적인 것 같아요. 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뭐 외국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단 가셨는데 지금 12년째 고국에 못 돌아오고 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오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아무리 뉴질랜드의 제도가 그리고 또 문화가 좋고 잘 안정적이고 발달됐다 하더라도 고향만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다큐에 출연한 분들도 40년 넘게 이곳에 살았지만 저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가족 그리고 선후배, 옛 친구들이 있는 한국이 항상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라는 말에서 갑자기 울컥할 뻔했어요. 예. 다음 작품도 혹시 또 구상 중인 게 있으신가요? 얼마 전 오클랜드시에서 며칠 전이었는데요. 예술창작 기금 지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 한국의 전통 차 문화, 다리의 문화에 관한 것을 제가 이제 기획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건데요. 네네. 오클랜드에서 우리 전통 차 문화를 지켜가는 사찰 또는 그룹 등을 이제 취재해서 서양의 차 문화와 다른 다리의 특징이라든지 또 전통을 보존하려는 그런 노력 등을 이제 화면에 담을 예정입니다. 예. 다양하게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제가 뿌듯한 마음이고 모쪼록 그 이번 다큐 엣지 국제영화제 출품하는 루시어 호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지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린 KBS 월드라디오 글로벌 코리안.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한인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저널리스트 이준섭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인의 이름으로 지구촌 시민사회 미래를 밝히는 주인공들을 만나봅니다. 글로벌 코리안.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